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 정보로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사업 1편, 그러니까 꼬마 빌딩의 건물주 되어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채널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건물에 대한 대지 구입 등 기획적인 부분과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등 구체적인 설계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공사 내역서 작성, 적정한 공사비, 또 단열, 창호, 방수, 석공사 등 시공에 관한, 그러니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실제 건축 사례를 가지고 건축 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건축 강의와 함께 이러한 건물, 즉 소규모 건축에 대한 재테크, 부동산적인 관점, 직장인의 투잡, 노후 대책, 은퇴 계획 등 기술적인 것보다 사업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최근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값이 폭등해서 차라리 그런 돈이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꼬마 빌딩의 건물주, 즉 소규모 건물을 건축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그동안 판교나 광교, 위례, 동탄, 고덕 등 신도시의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직장을 다니면서 소위 투잡으로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 또 이를 기화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소규모 건축 사업을 하려는, 그러니까 집장사나 디벨로퍼로 전직하거나 은퇴 후에 새로운 사업 모델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이런 건물의 건축주와의 사업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서울의 가락, 개포, 광동구의 고덕지구 등 기존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돈을 번 사례도 있었고, 그러다가 아예 이런 사업으로 전직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디벨로퍼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건설회사로까지 발전시킨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당사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인 LHTV에서 이런 데 따른 많은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영상을 본 타스건축사무소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건축 강좌 외에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의 사업성, 사업 모델, 거주성, 특히 부동산적이고 재테크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이러한 영상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아마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값 상승에 따른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사업 1편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대략 7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규모 건축사업에 대한 소개와 어떤 장점과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최근 아파트값 폭등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아파트는 언제까지나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인가, 또 다음으로는 내 집을 지어서 살면서 돈을 벌어보자, 재테크하는 방법, 집장사, 디벨로퍼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또는 확실한 사업이다 이것은. 다음으로 오늘의 결론과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할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방법, 소규모 건축사업에 대한 4가지 장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는데, 저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안정적이다. 두 번째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 특성과 취향에 맞는 집에서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재테크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투잡 또는 전업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안정적이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파트 값은 정부 정책이나 세제, 주변 환경에 따라 변동의 요인이 많지만, 이 소규모 건축주택 사업은 땅을 사서 내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땅과 건축비라는 확실한 원금은 확보된 채로, 땅값과 건축비는 이런 원금은 확보된 거죠. 또 아시다시피 이런 땅값과 부동산은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아파트나 재건축, 분양권, 주식 등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나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지요. 어떤 주변 환경이나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이 소규모 주택건축 사업은 내가 땅을 사서 내가 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어서 불안하지도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특성과 취향에 맞는 집에서 살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나와 우리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설회사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평면과 구조의 집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내가 내 집을 지으면 나와 내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집에 살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살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투잡 또는 전업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고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대로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투잡으로 하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디벨로퍼로서, 소위 말하면 시행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건설회사로까지 발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앞으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폭등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시 그런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 또는 어느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 말처럼 그래도 지금 아파트를 사야지 나중에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럴 자금으로 내 집을 짓거나 내 건물을 짓는다면 아파트보다 더 확실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신문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런 방법을 소개하던데, 이런 방법으로 재산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잘못 들으면, 오해하면 이게 낚시가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처럼 막연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건축 설계를 해왔고, 또 이런 사람들과 수없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기로 한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략 6가지나 7가지.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건 2번이고 3번인데 그러면 한 7, 8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건축 사업을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면, 먼저는 내 집을 지어서 내가 살면서 내가 살다가 파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독주택 같은 경우겠죠. 또는 다중주택이나 이런 임대 전용 건물을 지어서 임대나 또는 매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주택 등 다가구주택을, 요즘에 신도시에서 이러한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LH라든지 SH 이런 공사에서 신도시에 상가주택 분양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요즘에 엄청난 경쟁률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런 땅들이. 이런 곳에 상가주택 등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자신이 살면서 4층에 살면서 나머지는 임대를 주는 방법, 또는 이렇게 지어서 전체 건물을 파는 방법, 이거 보고 풍매라고 하던데 그런 방법이 있겠죠. 다음에는 이런 일반 좀 근생 건물을 지어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소위 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다음부터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텐데, 다음 5번째로는 상가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왜 시내 그 요지에 뭐 흔히들 뭐 프라자니 뭐 이런 건물들 많이 짓는 거 보셨을 겁니다. 대단히 그 상가 건물, 그런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건설회사 또는 시행사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또 여러 채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이죠. 그야말로 이거는 건설회사나 시행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1번 첫 번째 방법을 주로 설명드리겠고,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더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방법들을 지금 보면 뭐 집장사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건설회사나 시행사들이 처음 이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만약에 자기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는 낡은 집이나 낡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땅들을 그대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팔지 말고 자신이 직접 디벨로퍼로서 그야말로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건물들을 지어서 팔거나 임대를 준다고 한다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로 그러면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작년에 아파트가 크게 올랐죠. 무려 1년 아니 몇 개월 사이에 수억에서 수천까지, 정말 대단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월급쟁이들의 돈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해도 몇 개월 사이에 수천 내지 수억을 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가 아프기까지 하던데, 그러니 그야말로 집이 없거나 특히 집을 마련해야 할 신혼부부 등 젊은 사람들의 박탈감, 그런 불안감, 이런 거 이루 말로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런데 아파트가 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겨우 집 한 채인데 오른다고 그게 다 남는 것이냐, 어차피 다른 집을 사야 하니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집이 팔리지도 않으려니와 이제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느니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마치 범법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그러면 이 아파트는 언제까지나 오르기만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오르는 것이 항상 오르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아파트 값이 내려가 본 적이 있느냐, 아무리 주택공급률이 높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으니 집값이 내려갈 리 없다고 호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의 문제와 특히 일본의 예를 들어서 폭락설을, 상승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폭락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무지 누구 말이 맞는지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그렇게 오른 값이 언제까지나 오른 채 그대로 있을 것인지, 지금은 오른 상태이므로 현재 시점으로야 돈을 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인지, 또 하락한 시기에 또 있을 텐데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아파트 값은 그렇게 오르다가 도대체 얼마까지나 오르기만 할 것인지,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 몇 년 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만 해도 아파트는 이제 끝났다, 아파트로 돈 버는 세상은 지났다라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죠. 그래서 내 집을 지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그만한 자금으로 내 집을 지어보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웬만한 아파트 값이 20, 30억 원,
뭐 이런 아파트가 특히 강남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널려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돈이면, 이런 집을 사려고 하는 자금이라면 차라리 내 집이나 내 건물을 지어보라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이면 잘하면 웬만한 지역에 좋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웬만한 사업을 벌릴 수도 있어서 내 집도 마련하면서 아파트 오름값 이상의 이윤을 보고도 남을 것이니 집도 짓고 그곳에 살면서 돈을 버는, 그야말로 도랑치고 개를 잡는 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지나치게 폭등하여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 폭탄을 퍼붓겠다고들 난리인데, 이런 집을 짓는 것은 그런 금융을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쪽이 막히다 보니 더 대출해 주려고도 한다던데, 잘하면 절세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정말 마당 쓸고 돈도 줍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번, 4번 내 집을 지어 살면서 돈을 벌어보자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집장사와 디벨로퍼, 확실한 사업 또는 결론과 다음 주제, 그러니까 이 다음 주제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서론적인 얘기보다도 실질적인 사례들을 얘기하고자 할 텐데, 그렇게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